홍다 통통. 김서방 벼슬 따오기. 평양성 대동강 남쪽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선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 넉살 좋고 배짱 좋고 재치가 있으며 술 잘 먹는 익살꾼이 살고 있었다. 여보게 김서방, 지금이 어느 땐데 여름똥개처럼 낮잠만 버자는가? 과거가 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선비가 책을 베고 굴굴 낮잠을 자다니. 아휴, 이번에도 조시에 합격하기는 다 틀렸네. 아이고 답답해라. 옆집에 사는 조서방이 김서방을 흔들어 깨우면서 소리를 질렀다. 김서방은 마루 위에 벌렁 누워서 조가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코를 골아대며 자고 있었다. 조서방은 몇 번 흔들어 깨우다가 우물로 가서 물을 한 바가지 퍼들고 와서는 김서방의 이마에 물바가지를 내던지고 가버렸다. 찬물을 뒤집어 쓴 김서방은 벌떡 일어나면서 잠꼬대를 했다. 이 사람아, 아직도 잠이 덜 깼는가? 걔도 서당마루 밑에서 3년 살면 합격하는 초시를 자네는 몇 번이나 볼 건가? 재주만 믿고 낮잠이나 자고 술 타령이나 하는 자네는 1000살을 먹어도 초시 한번 못 해보고 저승에 갈 걸세. 옆집 조서방이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빈정거렸다. 세수를 못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자네가 세수를 시켜주니 고맙네 그려. 김서방은 윗 저고리를 벗어서 얼굴을 닦았다. 이제는 옆집 조서방까지 나를 비웃는구나. 이번에는 초신가 홍신가 하는 벼슬을 따와야 내 체면이 설 텐데. 김서방은 걱정해주는 조서방을 고맙게 생각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조서방의 말이 섭섭하고 가시처럼 아프게 들렸다. 김서방의 글 공부는 남에게 뒤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거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것이었다. 바보로 소문이 난 서촌마을 칠보도 3번 과거에 초시벼슬을 따왔는데 천재라고 칭찬을 받던 김서방은 5번이나 초시를 보았지만 그때마다 보기 좋게 떨어졌다. 그러나 김서방은 실망하지 않았다. 아직 나한테 벼슬운이 없는 거야. 나중난 뿔이 우뚝하다고. 내가 오면 초시 따위는 식은 죽 먹기이고 문과에 장원급제할 테니 두고 보아라지. 그때가 오면 나도 큰 소리 떵떵 치게 될 거니까. 김서방은 스스로 위안을 했다. 아이고 그렇구만. 그 사람 겉은 천재요 속은 바보지. 익살꾸러기 거짓말쟁이 술고래가 무슨 글 공부를 해? 선비 흉내나 내다가 늙어 죽을 테지. 지나가던 서당꾼들이 김서방네 집을 기웃거리면서 한마디씩 수군거렸다. 다른 날 같으면 뛰어나가서 멱살을 움켜잡고 싸움을 했을 텐데 김서방은 꾹 참았다. 그래, 모두들 맞는 말이다. 땅에 떨어진 내 체면을 바로 세우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초시에는 합격을 해야 해. 김서방은 먼 산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옳거니 좋은 수가 있구나. 김서방은 무슨 신통한 꾀라도 생각해냈는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면서 좋아했다. 조시 벼슬을 따르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지? 김서방은 방으로 들어와서 한양으로 갈 괴나리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다. 김서방은 장롱문을 열어놓고 겨울 옷을 찾고 있었다. 아유, 여보, 옷을 죄다 꺼내놓고 뭘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밭에 나갔다 돌아온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김서방은 장난꾸러기처럼 씩 웃으면서 우두커니 서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이 불볕 더위에 무슨 겨울옷을 찾아요? 아직도 잠이 덜 깬 거 아니에요? 엉뚱한 생각 말고 이제부터는 농사일이나 좀 합시다. 제발 부탁이요. 김서방의 아내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사정했다. 겨울옷이 필요하니 빨리 찾아요. 급히 쓸 때가 생겼소. 푹푹 찌는 여름에 겨울옷을 어디다 쓴단 말이에요? 설마 당신 이 겨울옷을 입고 나들이 하려는 건 아니죠? 김서방의 아내는 이상한 눈으로 김서방을 바라보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 하늘 같은 남편이 큰일을 하려는데 방정맞게 웬 잔소리가 많은고. 손바지 저고리, 벗어내 두루마기, 털모자, 냉큼 내오지 못하겠소? 김서방은 아내를 노려보면서 호령을 했다. 저기 오동나무 괴짝 속에 있으니 찾아봐요. 도대체 이 삼복 불더위에 겨울 속옷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요? 김서방의 아내는 김서방이 하는 행동이 못마땅했다. 노잣돈 있으면 몇 푼만 주시오. 돈이라고요? 엽전 한 입도 구경 못한 지가 반년이 넘었어요. 당신이 언제 돈을 벌어다 줬어요? 김서방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과거에 미쳐서 한양을 왔다 갔다 1년에도 몇 차례씩 하는 바람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논밭 몽땅 팔아먹고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다. 어쩌다가 목돈이 생겨도 모두 외상값 갚느라 다 털어 바치고 집에는 빈손으로 들어왔다. 아내의 날품과 삭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갔다. 없으면 그만두구려. 괜히 해본 소리요. 김서방은 괴나리 보찜에다 겨울 옷을 넣으며 말했다. 여보, 대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겨울 옷을 챙기는 걸 보니 집에는 영영 안 올 생각입니까? 여보, 제발 부탁이니 이제는 마음을 잡고 삽시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떠돌아 다니는 것도 질력날 때가 되지 않았소? 김서방의 아내는 김서방의 옷을 잡고 울면서 애원했다. 허허, 하늘 같은 남편이 큰일을 하려고 길을 떠나는데 무슨 눈물인고? 뚝, 눈물 뚝 그치시오. 솜옷을 가져가긴 하지만 곧 돌아올 터이니 기다리시오. 김서방은 아내의 등을 가볍게 몇 번 토닥거려 주고 마당으로 나왔다. 여보, 이거라도 노자에 보태 쓰세요. 김서방의 아내는
남편 몰래 날품을 팔아서 모아두었던 엽전 5냥을 김서방에게 주었다. 김서방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졌다. 이 사람 참... 김서방은 헛기침을 크게 하면서 집을 나왔다.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필수를 찾아가서 신세를 칠 수밖에 없겠군. 한양에 도착한 김서방은 남산골에 사는 고향 친구를 찾아갔다. 어렸을 때 서당 친구였던 문필수는 남산골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자취를 하면서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가난뱅이 선비 김서방한테는 신세를 지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이번에는 공부 좀 하고 왔나? 문필수는 김서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졌나? 운이 없고 시험관이 진짜 내 실력을 몰라준 거지. 이번에는 틀림없이 벼슬을 따갈 테니 두고 보게나. 김서방은 뭘 믿고 그러는지 큰 소리를 쳤다. 가뭄까지 들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날씨는 찜통처럼 푹푹 쪘다. 조시 과거 시험을 보는 날 아침, 김서방은 괴나리 보침 속에서 겨울옷을 꺼냈다. 자네 지금 뭘 꺼내는가? 5, 6월 무더위에 겨울옷은 왜 갖고 왔어? 자네 이 옷을 입고 시험장에 나갈 생각은 아니겠지? 옆에 있던 문필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물었다. 나한테는 과거 운이 없어. 하필이면 오늘... 아이고 추워라. 김서방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손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버선을 신고 털모자를 썼다. 아이고 추워라. 나한테는 5년에 한 번씩 여름에 앓는 이상한 병이 있다네. 아이고 추워라. 김서방은 추워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까지 더듬었다. 자네는 벼슬운이 억세게 없구먼. 오늘 조시는 깨끗이 포기하고 빨리 약방으로 가세. 문필수는 걱정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김서방을 붙들었다. 아닐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시험은 포기할 수 없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집을 나올 때 겨울옷까지 갖고 왔는데 포기를 하란 말인가? 에취! 김서방은 문필수를 뿌리치고 과거 시험장으로 나갔다.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모시옷을 입고도 땀을 뻘뻘 흘리는 판에 겨울옷을 입고 나타난 김서방을 본 선비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서방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땀에 젖어 있었다. 저 사람 연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닐까? 연병은 바로 전염된다는데 큰일 났군. 팔도 강산에서 모여든 선비들은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슬슬 피했다. 김서방은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떨면서 행렬 속에 끼어서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김서방의 차례가 되었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시험관이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삼복더위에 속옷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떨고 있는가? 시간어른, 평양에서 한양으로 오는 동안 주막에서 열병을 얻은 듯합니다.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얼굴이 샛노랗게 변한 시험관은 김서방을 빨리 내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뭘 외우겠는고? 주역에 나오는 경을 외우겠습니다. 김서방은 시험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했다. 시험관은 뒷걸음질을 치면서 손을 내저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열병이 옮을까봐 쩔쩔 매는 시험관의 모습이 쥐약을 먹은 생쥐 같아서 김서방은 웃음을 참느라고 안간힘을 썼다. 시간어른, 가까이 가서 경을 외워야 시간어른의 귀에 경을 외우는 소리가 들릴 게 아닙니까? 내 귀는 심리 밖에서 하는 말도 잘 들리는 귀이니 걱정 말고 빨리 경을 외워라. 김서방은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띠면서 위아래로 입술을 들먹거렸다. 김서방은 입속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경을 외우는 신용을 했다. 연병에 걸리는 날이면 머리도 빠지고 살아남기 어려운데 빨리 저놈을 쫓아내야겠다. 겁을 잔뜩 집어먹은 시험관은 오른손을 번쩍 쳐들었다. 조시 합격이다. 조시 벼슬을 땄어. 조시 벼슬을. 김서방은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이렇게 하여 김서방은 기발한 꾀로 조시 벼슬을 땄다. 열량 준다고 여쭈어라. 조시 벼슬을 딴 김서방은 신바람이 났다. 머리만 잘 굴리면 벼슬을 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로구나. 이렇게 쉽게 벼슬을 얻을 수 있는데 괜히 글 공부하느라고 방 안에서 살았네. 오늘은 한양 구경을 하자. 뭐니 해도 한양에서는 종로 구경이 최고지. 김서방은 종로로 갔다. 마음이 편안해진 그는 뒷짐을 지고 한가롭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뱃속이 부글부글하며 방귀가 나올 듯 하더니 결국엔 헛방귀가 나왔다. 뱃속에선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방귀가 나오고 살살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김서방은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뒷간을 찾아보았지만 뒷간은 보이지 않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소슬 대문만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살살 아프던 배는 칼로 찢는 듯 아프고 방귀 구멍은 늦가을 밤송이처럼 벌어지려고 했다. 몹시 급해진 김서방은 오른손으로 방귀 구멍을 떠받치고 왼손으로 배를 움켜 잡으면서 곱사처럼 허리를 굽힌 채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뒷간이 없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사내대장부에 조시 벼슬까지 한 양반이. 아이고, 옷에다 똥을 싸면 체면이 뭐가 될꼬. 김서방은 용기를 내어 어떤 집의 대문을 두드렸다. 누구요?
대문 안에서 계집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 좀 열어보아라. 급한 일이 생겼느니라. 김서방은 말을 더듬으면서 몸을 비비 꼬았다. 빗자루를 든 계집 아이가 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김서방은 지옥에서 천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얘야,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못 살겠구나. 뒷간에 잠시 들렀다 가게 해다오. 그때 집 안에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순덕아, 웬일로 밖이 이렇게 시끄러우냐? 마님, 배가 아픈 남자가 와서 뒷간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계집아이는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배가 아프면 약방으로 가라고 여쭈어라. 남의 사정도 모르고 농담을 하는 거야. 아이고 배야. 안 되겠다. 머리를 써야지. 김서방은 지혜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배가 아프면 약방으로 가라고 여쭈래요. 내 배는 뒷간으로 가야 낫는 배라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계집 아이에게 말했다. 마님, 뒷간에 가야 낫는 배라고 여쭈랍니다. 약방에 가지 않고 뒷간에서 고칠 병이면 약값으로 5냥 내라고 여쭈어라. 부인의 목소리에 김서방은 비위가 팩 상했다. 지독한 구두쇠 돈벌레로구나. 뒷간에 잠시 들러서 똥 싸는 값이 5냥이라니. 기가 막혀서 숨도 못 쉬겠구만. 김서방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다가 소리 질렀다. 5냥은 너무 많으니 성냥만 받으라고 여쭈어라. 마님, 5냥은 비싸니 성냥만 받으라고 여쭈랍니다. 싫으면 그만두라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입씨름만 하다가는 바지에다 똥을 쌀 것 같았다. 김서방은 친구에게 빌린 돈까지 탈탈 털어서 5냥을 계집아이에게 건네주었다. 단양 여기 있다. 돈을 냈으니 빨리 뒷간에 빌려달라고 여쭈어라. 아이고 배야. 김서방은 길바닥에 쭈그리고 앉았다. 5냥 냈으니 빨리 뒷간 빌려달라고 여쭈랍니다. 뒷간에 들어가서 볼일 보고 빨리 나오라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바지를 움켜쥐고 쪽문을 통해 뒷간으로 들어갔다. 김서방이 뒷간에 앉는 순간 방귀 구멍에서 소나기처럼 똥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뱃속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김서방은 뒷간에서 밖으로 나오려다가 다시 앉았다. 괘씸한 쥐고 뒷간 한 번 쓴 값을 단냥이나 받다니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있나. 남의 사정은 조금도 몰라주고 돈만 아는 이 집 주인을 그냥 두고 나갈 수는 없지. 김서방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희쭉희쭉 웃고 있었다. 순덕아, 뒷간에 들어간 나그네가 왜 이리 안 나오느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아라. 똥통에 빠져 죽었으면 큰일이다. 집주인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밖에 나갔던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 낯선 나그네가 뒷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 큰일이었다. 순덕아, 이거 사. 나그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잠을 자는지 똥 항아리에 빠졌는지 퍼뜩 알아보아라. 부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계집 아이에게 호통을 쳤다. 김서방은 뒷간에서 신호를 보냈다. 마님, 뒷간에서 기침 소리가 납니다. 아직도 볼일을 다 못 본 것 같습니다. 볼일을 냉큼 보고 빨리 나오라고 여쭈어라. 계집 아이는 부인의 말을 앵무새처럼 김서방에게 전했다. 아직 볼일 보려면 멀었다고 여쭈어라. 서마지기에 똥을 싸려면 한 사흘은 걸린다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서방의 목소리는 마루에 앉아있는 부인의 귀에까지 들렸다. 마님, 서마지기에 똥을 싸려면 사흘은 걸린다고 여쭈랍니다. 순덕이는 마루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여보사, 조용조용히 말하지 못할까? 네 목소리가 너무 크다. 똥 얘기가 오가는 것이 창피해서 부인은 안절부절 못했다. 받은 돈에서 2냥 빼줄 테니 빨리 나오라고 여쭈어라. 순덕이는 또 앵무새처럼 부인의 말을 뒷간에 앉아있는 김서방에게 전했다. 이봐라, 너는 이제부터 빠져라. 입 아프겠구나.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접선을 해야겠다. 아니옵니다. 제가 가운데서 2분 말씀을 전하겠으니 빨리 말씀하십시오. 계집아이는 제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아직도 멀었으니 기다리라고 여쭈어라. 아직도 멀었으니 기다리라고. 돈 1냥 갖다 주어라. 돈 필요 없다고 여쭈어라. 김서방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좋아했다. 이제 본전은 찾은 셈이니 지금부터 돈을 벌어보자. 김서방은 부인의 말을 기다렸다. 본전 5냥에 2냥을 더 줄 테니 뒷간에서 나오라고 여쭈어라. 김서방과 집주인의 사정이 바뀌었다. 부인은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김서방을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김서방은 집주인을 골탕 먹이려고 시간을 끌고 있었다. 부인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김서방은 계속 약을 올렸다. 아직도 일이 덜 끝났으니 기다리라고 여쭈어라. 10냥 줄 테니 퍼뜩 나오라고 여쭈어라. 10냥이라? 김서방은 잠시 생각해 보았다. 이쯤에서 나가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돈도 5냥 벌고 못된 부인의 버릇도 고쳐주고. 김서방은 부인을 더 골려주려다가 그만두기로 했다. 돈 10냥을 뒷간 앞에 갖다 놓으라고 여쭈어라. 집주인은 김서방한테 받은 돈과 자기 돈 5냥을 뒷간 앞에 갖다 놓았다. 김서방은 뒷간에서 나와 엽전 10냥을 주머니 속에 넣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
꿩을 주고 얻은 선달. 똥을 누고 난 김서방은 하늘을 날듯이 기분이 상쾌했다. 10년 앓던 중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 같았다. 더구나 돈까지 5냥 더 생겼으니 부러울 것이 없었다. 똥 누고 돈 받은 사람은 하늘 아래 나 한 사람뿐일 거야. 김서방은 미친 사람처럼 혼자 웃으면서 한참을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뚝 멈추었다. 대궐 같은 큰 집 골목길에 짐바리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여보시오, 여기가 뭘 하는 곳이오? 김서방은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짐꾼에게 물어보았다. 당신은 굴뚝 속에서 살다가 왔소? 아, 저기 저 집이 이 팔도강산에 소문난 김대감집 아니오? 벼슬을 파는 김정승 댁이란 말이오. 짐꾼은 솥을 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김정승은 늙은 원로 정승으로 욕심 많고 돈만 아는 탐관오리로 유명했다. 다시 말해 높은 벼슬자리에 앉아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일은 하지 않고 권력과 세도를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는 썩은 벼슬아치였다. 뇌물을 받고 벼슬자리를 올려주고 관직이 없는 초시, 참봉, 주사, 선달 따위의 명예직 벼슬은 뇌물과 돈만 주면 김정승의 말 한마디로 얻을 수 있었다. 옳지, 이제 이해가 가는구나. 뇌물 보따리를 주고 벼슬을 사러 왔구나. 머리를 잘 굴려서 초시 벼슬을 딴 김서방은 벼슬을 하나 더 얻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썩어 빠진 벼슬아치들이 우글거리는 광가에 들어가서 일하는 건 죽기보다 싫고, 그래, 선달 벼슬이나 하나 더 따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김서방은 두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내가 높은 벼슬 자리에 앉기는 싹이 노랗고 내 비위에 맞지도 않으니 선달 벼슬만 얻으면 바람처럼 구름처럼 방방곡곡을 떠돌아 다니면서 나그네 같이 살아가리라. 다음 날 김서방은 크고 탐스러운 꿩 한 마리를 샀다. 김서방은 김정승네 집 골목으로 갔다. 오늘은 웬일인지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았다. 김서방은 시골 선비처럼 꾸미고 두 손으로 꿩을 보물단지처럼 안고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그게 뭐요? 한 쌍을 갖고 올 것이지. 쑥꿩 한 마리에 우리 대감마님이 눈이나 떠볼 것 같소? 문지기 하인이 김서방을 놀렸다. 이 꿩은 보통 꿩이 아니오. 금강산에서 나는 꿩 중에서도 귀한 꿩이오. 산삼씨만 먹고 사는 진귀한 꿩이란 말이오. 김정승 대감께 드릴 선물을 보통 꿩으로 갖고 오겠소? 답답한 양반 같으니라고. 정승집 하인의 머리는 천재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그렇지 않구먼. 김서방은 하인을 노려보면서 말했다.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들어가시오. 굵게나 배웠다고 말은 제법 하는구만. 하인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이 쏘아 붙였다. 벌써 내 차례가 되었다고? 김서방은 헛기침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김대감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다. 김서방은 꿩을 안고 조심조심 김대감이 앉아있는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훌륭하신 대감 어르신네의 소문은 10여 년 전에 벌써 듣고 있었습니다. 진작 찾아뵈려고 했지만 대감님께 드릴 선물을 구하지 못해서 오늘에서야 대감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면서 김대감의 눈치를 살폈다. 김대감은 김서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실눈을 가늘게 뜨고 김서방이 두 손으로 안고 있는 꿩을 힐끔힐끔 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다. 자네가 안고 있는 게 뭔가? 꿩을 모르는 김대감이 아니다. 그런데 김대감은 엉뚱하게 말을 꺼냈다. 김서방은 김대감의 속마음을 재빠르게 읽었다는 듯이 얼른 대답했다. 이 꿩은 보통 꿩이 아닙니다. 제가 금강산으로 사냥을 갔을 때 그물을 쳐서 잡은 산삼꿩입니다. 꿩이면 꿩이지 산삼이란 말은 왜 붙는가? 김대감은 꿩의 이름에 호기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 이 꿩은 풀이나 곡식 따위는 먹지 않고 산삼씨만 먹고 사는 진기한 꿩입니다. 산삼이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산삼꿩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산삼꿩을 한 마리만 잡수시면 15년에서 20년은 더 산다고 합니다. 늙은 김대감은 오래 사는 약이라면 독약만 빼놓고는 뭐든지 가리지 않았다. 그치. 사람은 오래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 김대감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다. 김서방은 김대감을 만나기 전에 김대감에 대한 예비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김대감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꿩을 날 주려고 갖고 왔는가? 예, 그럼요. 대감께 진상을 하려고 갖고 왔사옵니다. 김서방은 김대감이 자기의 꾀에 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귀한 삼상꿩을 나에게 선물하겠다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로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김대감은 잠시 말을 뚝 끊고 김서방의 표정을 살폈다. 꿩을 주고 뭘 받겠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래없기 황송하오나 소인은 과거를 보려고 10년 동안이나 남산골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빈손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 집은 평안도 땅이온데 저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강원도 땅까지만 간답니다.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다가 금강산 산신령님의 도움으로 산삼꿩을 얻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감께 올릴 산삼꿩을 찾으려고 산속을 5년 가까이 헤매었사옵니다. 그래. 그대의 정성을 알았으니 가슴속에 품고 있는 말을 털어놓아 보게. 김대감은
김서방이 높은 벼슬을 달라고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눈치였다. 저 그럼 대감마님, 선달 벼슬 한 자리만 얻으면 수원이 없겠습니다. 김서방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허, 겨우 그건가? 선달 벼슬 정도야 주고 말고. 걱정하지 말게. 그런데 이번에는 김대감이 김서방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는 듯이 김서방의 눈치를 살폈다. 눈구렁이 같은 김대감이 꿩 한 마리로는 마음에 차지 않는가 보구나.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 김서방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금강산에서 보아둔 산삼이 있습니다. 100년 정도는 묵은 산삼인데 산삼꿩을 잡느라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캐오겠습니다. 김서방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이름만 있는 선달벼슬도 괜찮단 말인가? 김대감은 산삼이 갖고 싶었다. 산삼을 먹으면 100살은 너끈히 살 것 같았다. 김대감은 서슴없이 김서방에게 서찰 한 장을 써주었다. 이걸 갖고 가서 박전랑을 만나게. 자네의 소원을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주고 싶네. 김대감의 속셈은 김서방에게 선달 벼슬을 주어 빨리 금강산으로 가게 할 생각이었다. 그래야 산삼을 빨리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대감마님의 은혜 저승에 가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김서방은 코가 방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고 김대감의 사랑방을 나왔다. 김서방은 김대감의 서찰을 들고 불이 나게 박전랑을 찾아갔다. 박전랑은 김서방과 서찰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달 임명장을 써주었다. 선달 임명장을 안주머니 속에 넣고 관가를 나오면서 김서방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뻤다. 꿩 한 마리를 주고 얻은 선달 벼슬은 김서방을 김선달로 바꾸어 놓았다. 선달이 된 김서방은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면서 종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